이번에 공천 받으신 분 중에서 제가 보니까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대요. 제가 네. 기억나는 분만 이야기하면은 8번 비례 8번 신원식 네네, 전 신원식 장관님. 합참차장, 네네. 그다음에 조태용 네, 외교부 차관. 외교부 차관, 네, 윤창현 네, 금융연구원장 원장 이런 분들은 네. 다 이론이라든지 네네. 투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빠지는 분이 아니니까 네네. 그 팀워크를 만들 수 있겠던데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또 그 역사 교과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사회 교과서 읽다 보니까 예. 모든 사회 교과서 같은 것도 뭐 중학교 역사, 뭐 그다음에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일반 사회, 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까지 왜 지난번에 그 지필진의 그 도장을 훔치다시피 해가지고 뭐 231군데인가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초등 사회 교과서도. 그리고 또 보건 교과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심각해요. 예. 서구사회 예. PC라고 그래서 그 politically correct라고 그래서 이제 그 PC 교육이 아주 급진적인 좌파 교육이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이 과목에다 침투를 해가지고요. 이 교과서에 그러니까 좌파 교육을 바로잡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제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지금 올해 18세부터 또 참정권이 주어져서 지금 이제 사실 고3인 애들 중에도 18세 참정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학교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랬지 만약에 학교가 열렸었으면 이거 정치판으로 다 변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더군다나 이제 무슨 전교조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애들을 그 정치판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것이 다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수행평가가 들어있는데 어느 교과서였더라? 그 수행평가를 보니까 동아교과서였던가? 이 역사 문제의 수행평가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사 교과서인데 수행평가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어떤 공약을 내세우겠는가. 그래서 공약을 마련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교과서라면은 그게 뭐 그럴듯한 과제입니다만은 한국사라는 거는 국사교과서라는 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쓰는 그렇지. 교과서거든요. 그거에 관한 문제를 내야지. 그렇지. 애들을 이제 정치판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걸 수행평가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연결지어서 학교가 정치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법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결국 좌파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분야와 싸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도 이 자유진영도 네. 이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항상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현명하게 국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이니까 법제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18세 참정권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21대 국회에서 그거를 뭐 폐기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학령을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서양에서 18세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18세가 되면 완전히 성인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서양 사람들보다 한 10개월 정도 학교를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학령이 이제 차이가 나서 18세인데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생각을 안 하고 저 법안을 만들었으니 둘 중에 하나로 가야죠. 학령을 조금 낮춰서 뭐 한 학기 정도 일찍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아니면은 이제 18세를 고등학생은 할 수 없게끔 하려면 18세 참정권 법안을 도로 뭐 폐기를 하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가 정치화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학교가 정치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정치화된 교육을 하는 무슨 전교조 교사라든가 특정한 그 집단들의 그 교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인원고에서 보듯이 그런 교사들을 제재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현장에서 정치적 사상을 애들한테 주입하려는 그런 정치화된 교사들은 원래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사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을 해야죠. 그리고 이 학부모들의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뭐 학부모들의 이제 힘이 커져가지고 네네. 정교조 교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안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학부모들, 근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법안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교장 공모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래에는 왜 교장 선생님이 되려면은 학교에서 무슨, 일정한 기간 동안 뭐 그 경험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좋은 분들이 교장을 하게끔 제도가 엄격하게 돼 있었는데 교장 공모제라는 걸 시행을 하면서 별로 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교장이 될 수 있게끔 공모제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교조 출신 사람들이 교장이 되는 그런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이 교과서 한국 현대사 교과서에 그래서 항상 큰 쟁점 중에 하나가 1948년 4.3 제주도 4.3 사건이 있거든요. 네네. 4.3을 마치 의로운 봉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를 네네. 하고 했는데 이번에 4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기념사를 한 걸 요지는 딱 이거예요. 제주 또는 제주도민이 통일의 꿈을 꾸었다. 네. 먼저 꾼 꿈이었다. 그래서 청하를 불렀고 비극이 일어났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4.3 사건의 본질이 남로당이 네. 그의 5월로 예정되어 있던 선거를 네. 방해해가지고 네네. 건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일으킨 무장폭동이었고 네. 이게 이들이 내세운 게 통일이라면 그것은 공산 통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통일의 꿈이 뭐냐 이거. 그럼 제주도민이 공산 통일의 꿈을 꾸다가 이렇게 고초를 당했느냐. 그래서 어떤 제주도민 한 사람이 부평을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기에 네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주도민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 말이에요. 실제로 아주 소수의, 제주도민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죠. 그게 이제 일으킨 사람은 남로당, 제주도당, 네. 김달삼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제주도 내에 있는 24개의 파출소 지선 중에 12개를 불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군경이 또 무리한 진압이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 거죠. 피하 구분을 못해서 그렇죠. 이제 얼마나 많은 제주도민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셨습니까? 양쪽으로 다 희생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민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남로당 제주도당에 그렇습니다. 의해서 그렇죠. 1차적으로 피해를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4.3을 폭동이라고 하면 제주도민들을 폭도로 마치 모는 것처럼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도록 이제 중간에서 정치가들이 저렇게 선동을 하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하시리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폭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주 4.3의 발단이 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 폭동은 거죠. 제주 폭동이 아니고 남로당 폭동이다. 남로당 남로당의- 제주도당이 그렇죠. 일으킨 폭동이에요. 남로당 무장 폭동 이렇게 하면은 심지어 그 김달삼은 나중에는 자기네들 그 남로당원들끼리 한 투표함 가지고 황해도 해주로 그렇죠. 월북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했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뭐 나중에 무슨 무장공비로 또 내려왔다가 우리 군경에서 네, 토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소수의 그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폭동인데 폭동이란 말만 하면 이제 정치가들이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제 책에서도 뭐 그 앞뒤 다 끊어버리고 뭐 제주도를 폭동이라고 한 사람을 왜 무슨 미래한국당에서 공천했느냐 해가지고 아유 참나 저희 그 당에서 저 곤욕을 치르셨을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랑 다 아유 참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근데 저들의 그 앞뒷말 다 끊어버리고 무슨 뭐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의 다 역사 왜곡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을 다 정해놓고 말하자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역사책을 국사를 쓴 게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국사책을 쓴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국가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당선은 거의 틀림없고요. 아이, 그것도 모릅니다, 대표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지지해 주시고 투표를 해 주셔야 이것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뭐 그럼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뭐, 여러 가지로 어렵죠. 어렵죠. 지금 뭐, 언론 지형이나 이런 게 우리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어렵다고 국민들한테 사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글쎄 말이에요. 뭐 이긴다 할 때가 아닌데. 아니요, 이기기는요. 지금 이제 네. 저희가 볼 때는, 점점 더 이게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우한 폐렴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다가 이제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 걸 보시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정말 우리는 현장을 버리고 떠난 의료진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료진이라는 정말 대단하시죠.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의 저기가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국민성의 뭐라 그럴까요? 로열티라 그러나요? 국가에 대한 헌신, 신뢰할 만한, 우리가 왜 IMF 때, 사태 때도 금모으기 운동한 그렇습니다. 국민이 아닙니까? 세계에 유례 없는. 그래서 이제 다 질서 정연하고,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 대구, 그때 한창 대구가 코로나가 빈발할 때 와가지고 취재하면서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폭동 같은 거 없이 약탈이 없이 질서 정연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사람들이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신 덕분에 이제 이 위기를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하는 걸로 되니까, 이제, 이 정권이 거기에 편승해갖고 자기네가 뭐 잘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니까,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이번에 이제 선거가 마지막 아닐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까지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문정부가 출범해가지고 2018년 봄에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역사 교과서 개정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내놨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둘 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자유 빼버리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안은 자기네가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의석이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60일이 지나서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어요. 그러나 교과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교과서가 나온 건데,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을 최대한 깎아내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을 최대한 감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를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총선 이후에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 범여권이 이기게 되면, 거의 무슨 연방제로 가거나, 연방제 개헌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 변화가 우리 국민들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죠. 그럼요. 그 다음에 자유, 생명, 재산. 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게 이제 헌법 미국의, 10조. 헌법 10조. 우리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네. 이게 헌법 제10조. 네.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사라지는 거죠. 훼손되는 그럼요. 이게 모든 데서 자유를 빼겠다는 건 뭡니까? 자유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거죠. 이들의 자유 없는 나라 만들겠다라는 게 참 걱정입니다.